안녕하세요. 짱이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제 책상 앞에 앉았답니다. 무엇을 하려는지 짐작하시겠죠? 이번에 행복다육에 촬영 갔다 오면서요, 또 이렇게 품어온 아이들 소개하려고 한답니다. 낮에는 그래도 조금 더워가지고요, 지낼만 했는데 저녁 때 되니까 조금 선득선득 하기는 한데요. 제가 추위를 예전에는 굉장히 잘 탔었는데요. 다육이 키우면서 추위를 잘 안 타요. 다육이 때문에 문을 이렇게 항상 열어놓고 살다 보니까 이제 저도 조금 적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방에 들어오는 문까지 이렇게 열어놓고 앉아 있습니다. 다육이도 마찬가지예요. 이 환경에 식물이나 동물이나 적응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다육이 상태도 많이 달라지죠. 아침에 제가 다육이는 강하게 키워야 한다 하고 춥게 키워야 한다 하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얼지 않을 만큼 춥게 사람보다 이 추위를 잘 견뎌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자, 신입들 오늘 궁금하시죠? 제가 이제 이번에도 숫자를 딱 정해서 지켰어요. 6개. 이게 5개는 조금 아쉽고요. 6개가 딱 적당하고 7개가 되면 조금 많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6아이를 품어 왔는데요. 요즘은 제가 진짜 사이즈가 조금 이렇게 커졌다라는 게 저도 느껴져요. 이게 보는 눈이 달라졌다고 할까요? 제가 이렇게 의도한 거는 아닌데 같은 사이즈라도 이제는 요렇게 제가 거의 뭐 10cm 정도 된 것 같아요. 7cm에서 8cm 정도 화분을 주로 제가 한 3, 4년 동안 그렇게 데려왔었는데 요즘 제 베란다 영상을 보시고 사이즈가 조금씩 커진다 하고 구독자님들이 먼저 하세요. 근데 저도 그걸 의식하지 않고 다육이를 고르는데 제 눈이 조금 커지긴 한 것 같아요. 사이즈가 조금씩 집에 데리고 와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니까 집에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화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요. 화분이 작고 이 다육이 얼굴들이 확실히 커졌어요. 그래서 화분이 좀 작아서 분갈이 할 게 좀 걱정이기는 한데 제가 이번 주에는 분갈이를 이제 전혀 못해요. 한 가지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계획했던 일을 하려다 보니까 분갈이를 지금 못하고 편집이 또 많이 밀려 있어요. 그것부터 우선 처리를 한 다음에 나중에 시간이 나면 차근차근 하려고 아직 분갈이를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날씨가 조금 추워가지고 여름에 이렇게 포토제 나도 뭐 웃자라거나 뭐 그러진 않는데요. 색이 빠지더라고요. 확실히 이 흙이 이게 성장 위주로 농장에서 분갈이를 해 놓은 거라 상토 성분이 많아서 그런지요. 색이 좀 빠진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분갈이가 늦어져서 색이 싹 빠지면 안 예쁜가 이제 그게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일단은 언박싱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요즘요 예전에 키웠던 이 미인들 에게 관심이 조금 있어요. 예전에도 좀 있었지만 제가 한동안 이 미인들에게 관심을 끄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베란다든지 거리대에 이 간섭이 심해가지고 이 미인들 입장을 자꾸 제가 떨어뜨려 먹고 그렇잖아요. 물론 이제 키우는 성격에도 이런 아이들보다는 미인류 같은 것 이런 종류가 여름 관리, 겨울 관리 이게 조금 수월치가 않아요. 무조건 햇빛을 많이 봐야 되는 일조량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 다육이들이기 때문에 조금 회피했다 뭐 이런 게 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보면 정말 예뻐요. 요거는 아메치스인데요. 제가 다육생활 처음 시작할 때 이런 에케베리아 종류의 다육이들보다는 아메치스하고 방울복랑에 조금 반해서 다육생활을 시작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본답니다. 그래서 처음에 데리고 왔던 게 입장이 동글동글한 이런 미인류들을 좀 많이 데려와서 키웠었는데 초부터 키웠던 아이들 거의 뭐 반위수 이상은 콩분에 가서 있고요. 그리고 조금 크게 사이즈를 키웠던 아이는 올 여름에 아메치스가 이 강몸으로 전부 분리가 되어가지고 지금 키핑장 밭대기에다가 다시 좀 얼굴을 키워볼 거나 하고 그렇게 심어놨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게 좀 아쉬워서 이렇게 아메치스를 하나 데리고 왔습니다. 수영이 완전히 만들어진 아이고요. 떼굴떼굴 달궈진 아이랍니다. 이제 올 겨울에 이게 이제 거리대를 내보내서 키울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 번 더 키우고 싶다라는 생각 그 생각 때문에 이 아메치스가 이뻐서 이게 사이즈도 아담하고요. 보통 아메치스가 사이즈가 아주 어리거나 적거나 아니면 큰 대품 이런 것만 있는데요. 제가
가장 선호하는 사이즈로 이렇게 앉아있는 예쁜 아이가 있어서 아메치스를 또 하나 데리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요. 오늘은 제가 키워보지 않았던 그런 다육이들을 좀 고르려고 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아무리 예뻐도 키웠던 아이들은 조금 회피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한번 키웠는데 잘 안 됐던 다육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예쁜 모습으로 앉아 있으면 또 눈이 가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자제하고 일단은 없는 아이를 선택하자 하고, 요거는 세르지아라는 아이랍니다. 세르지아. 완전히 에케바리아의 전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노랑노랑 색감이 들어오는 것도 이쁘고요. 일단은 이제 건강세가 좀 좋아 보여서 요 세르지아라는 아이를 이렇게 한번 품어왔습니다. 이 형광색의 녹빛도 조금 이쁘고요. 삼두로 베란다에서 키우기 딱 좋은 사이즈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세르지아라는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처음 키워보는 아이고요. 그래서 성격이나 뭐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우시고 계시다면 어떤 식으로 물이 드는지, 성격은 어떤지 이런 것도 조금 정보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는 자주빛이 이뻐가지고 요거는 티벳 젤리라는 아이예요. 이름이 젤리가 붙은 거 보니까 생장점이 있는 데서 젤리화 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도 조금 했고요. 일단은 로망을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로망을 키워보니 좀 수월하게 키웠기 때문에 로망처럼 성격이 좀 순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또 갖고 있고요. 안에 자구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로망을 닮았다면 자구도 좀 잘 내어주겠구나, 뭐 이런 생각, 그런 생각도 있었고요. 근데 조금 틀린 게, 로망은 이 자줏빛이요, 색감이 조금 달라요. 그 아이는 붉은 자줏빛이라면 이 아이는 약간 핑크 자줏빛, 뭐 이런 정도의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없었었고, 또 티벳 젤리라는 이름도 생소하게 들려가지고 이 아이를 한번 데리고 와 봤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보니까 땅바닥에 딱 붙어서 자라는 그런 아이들을 좀 많이 선택해서 데리고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요거는 마리오라는 아이예요. 마리오. 어떻게 보면은요, 말간을 좀 많이 닮았어요. 말간하고 좀 많이 비슷한데 맑은 톤으로 물이 들어오는 아이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삼두로 이 수영이 조금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연한 연녹빛, 똑같은 녹빛이라 하더라도 자, 이 아이는 조금 진하죠. 요거는 조금 연해요. 연하고 손톱빛에 핑크빛이 들어온 게 또 예뻐 보여서 이것도 안 키워본 아이라 마리오라는 아이를 이렇게 한번 데리고 와 봤습니다. 물이 들으면 상당히 예쁘다라는 소리를 듣고 왔는데 한번 키워봐야 알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아메치스 뒤에 있는 아이. 제가 조금이 외두짜리를 하나 시험 삼아 키워보겠다고 데려와서 보냈죠. 이게 뭐냐면 짧은 잎 적성이에요. 짧은 잎 적성이 그렇게 까다롭다는데 뭐하러 또 도전을 하려고 하는지라고 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긴 잎 적성도 예쁘지만 이 짧은 잎 적성이 달궈지니까 너무 이쁘더라고요. 또 어쨌든 실패를 하더라도 자꾸 키워봐야 성격도 파악을 하고 또 경험도 쌓아지고 그럴 것 같아서 이렇게 짧은 잎 적성, 외두는 조금 성이 안 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짧은 잎 적성 군생을 데리고 왔어요. 물만 아껴주면 된다, 그거 한 가지만 조심을 하면 된다라고 들어서 물을 최대한 아껴서 굶기면서 그렇게 한번 키워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아이가 달궈져서 색이 들어오니까 진짜 이쁘고 그 별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앉아있는 모습도 진짜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도전,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 제가 그래서 이렇게 8cm 포트에 앉아있는 제가 키우기 적당한 사이즈로 일단은 한번 데리고 와 봤어요. 해봐야 알죠. 자, 짧은 잎적성도 다시 한번 키워보려고요. 어쨌든 여지껏 제대로 키워본 적이 없는 아이이기 때문에 그 호기심이 발동을 했다고 할까요? 뭐 그래서 데리고 왔고요. 자, 요거는 제가 그날 행복다육에 촬영을 가서 집에 와서 편집을 하다가 그 편집본을 날려먹어가지고 새벽같이 아침 일찍 동학사에도 다시 가서 재촬영을 해서 편집해서 올렸거든요. 2번씩이나 거기를 왔다 갔다 하고 또 촬영하는데 한참 걸리고 또 편집하는데 또 한참 걸리고 이렇게 하니까 사장님께서 조금 뭐라 그럴까, 안 됐다고 고생한다고 안 됐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어쨌는지, 요거는요 아이스 에이지라는 돌기금이랍니다. 아이스 에이지
돌기, 금 저한테 없는 거고요. 한 번도 구경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웃님들 키우는 것도 뭐 시간이 없어서 많이 구경은 못하지만 어쨌든 농장에서든지 어디서든지 한 번도 제가 구경을 못 해봤던 아주 생소한 아이인데 이거는 행복다이 사장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한번 키워보라고. 금인데 한번 키워보시라. 그래서 내가 제대로 못 키울까봐 걱정이 된다 했더니 키워봐야 배우지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짧은 입적성하고 똑같이 한번 키워보려고. 이거는 금이고 돌기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입장이 아주 특이하게 생겼어요. 보통 에케베리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잎 끝잎장이 뾰족뾰족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동그스름해요. 그렇다고 입장이 짧은 것도 아니에요. 길쭉하면서 또 이 입장에서 돌기가 나온다고 하니까 돌기 나오면 그 백분이 있는 아이들이 돌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녹색빛의 돌기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한두 개가 나온 게 있어요. 여기도 돌기가 나오고 여기도 살짝 몬스터처럼 돌기가 나오죠. 입장에 약간 변이성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생장점에서 나오는 모습이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경험을 해봐라 라고 조언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데리고 와 봤습니다. 이 아이도 키우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제게 한번 정보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새는요 짱이맘이 시간 없다 핑계대고 진짜 공부하네요. 예전에는 이렇게 신입을 데려오면은요 노트부터 정보부터 컴퓨터부터 전부 싹싹 뒤져가지고 정보를 수집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들께 또 경험이 있으신 분들께 이렇게 조언을 들어서 얻은 정보 그걸 가지고 다육이들을 이렇게 한 번씩 키워보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기금이라는 아이를 아주 이렇게 큰 선물을 받아서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데려온 아이가 선물까지 포함해서 6개인데요. 그래도 자제를 조금 하기는 했네요. 자, 이렇게 신입들 행복다육에서 데려온 아이들 한번 소개해 드렸고요. 분갈이를 언제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분갈이 해가지고 또 화분에 앉혀진 모습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요. 아침부터 출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또 한바탕 가서 열심히 예쁜 아이들 소개해드릴 화분들 촬영하고요. 요청이 많았어요. 영상이 언제 올라오냐고 요청이 많아가지고 오늘 부랴부랴 숙제하듯이 촬영을 마치고 저녁 늦게 왔는데요. 집에 와서 제가 지난번에 물을 주고 또 칼슘제 물을 주고 나니까 조금 아픈 아이, 탈나는 아이가 있지 않을까 해서 요리조리 살펴봤는데요. 제가 아침 영상에 걱정했던 홍등이 또 걱정이 되어서 제일 먼저 봤어요. 제일 먼저 봤는데 물이 찬 건 아닌데 잎이 노랗게 변해서 약간 걱정이 되어가지고요. 요 아가들이 잃을까봐 걱정이 되어서 아직 아가는 안전해요. 요 아가까지는 잎이 변하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어제 물관수 칼슘 간제 간수로 또 조금 더 컸어요. 요만큼 컸고요. 요 밑에 아가도 컸어요. 밑에 아가도 컸는데 자 이렇게 좀 많이 컸어요. 근데 아직 아가들은 아무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입장들이 좀 걸리적거리고 제대로 공간이 없어서 또 크지도 못하는 것 같고 그리고 노랗게 변하는 게 아마 이 아이들이 양분을 지금 빨아먹고 있는데 이게 밑에 아이들한테 끼어가지고 걸리는 것 같아서 나머지 입장을요. 이거 반짝반짝 물이 나오죠? 이거는 가위밥이 아니고요. 그냥 입장을 반 정도 잘라줬어요. 빨리 말라서 떨어지라고. 그렇게 해서 제가 물관수하고 그렇게 해서 한번 키워보려고 요건 요렇게 오늘 처치를 해줬답니다. 요 가위밥 낸 거는 이렇게 말라서 먼저 2장 가위밥 낸 거는요 말라갖고 이렇게 하엽이 지듯이 이것도 돼서요 이거를 띄려니까 아가가 떨어질 것 같아서 가위로 잘라냈어요. 이렇게 말랐어요. 가위밥 내준 입장이 말라가지고 가위로 이렇게 똑 잘라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입장도 이렇게 반을 잘라서 빨리 말르라고 이런 식으로 처치를 일단은 했어요. 아가가 무사하게 무탈하게 이렇게 삼두군생으로 좀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이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자 아픈 아이 2아이를 소환해 왔어요. 에어컨 실외기에 있는 아이들을 화장실에서 물 관리를 하다 보니까 좀 시원치 않은 아이들이 눈에 띄었어요. 사실은 이거 지난번에 에어컨 실외기에 있는 아이들 보여드릴 때 2아이가 아픈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원인을 알아요. 이거는 분갈이를 안 해서 그래요. 이 화분에 초보 때
식재를 해줬는데 아마 중간에 한 번 정도는 분갈이를 해줬을 건데 분갈이 시기를 놓쳐가지고 요 모양이 되었습니다. 밑에 있는 얼굴들이 다 소멸되고 있죠. 근데 저 목대에 아가가 하나 또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진짜 100% 관리소울이다 싶어가지고 요거는 이제 뽑아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멀쩡한 얼굴도 살려야 되겠고 이렇게 못생긴 얼굴도 일단은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겠다 싶어서 뽑아서 말리려고 하는데 어저께 물관수를 해가지고요. 화분이 묵직하니 젖어 있어요. 그래서 젖어 있던 상태에서 뽑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것도 조금 이제 말려서 그렇게 해서 뽑아내려고 하는데요. 에어컨 실외기 위에다 그냥 두면 더 아플 것도 같고 그리고 또 일단은 중요한 게 제가 잃어버려요. 지난주에 분명히 이 아이를 발견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잃어버린 거죠. 잃어버려가지고 요번 관수할 때 다시 보여서 일단은 제 눈앞에서 가까이 있어야 관리가 될 것 같아서 베란다에도 좀 놔두고요. 관리를 해보려고 이렇게 한 며칠 있다가 조금 수분기가 어느 정도 마르면 뽑으려고 합니다. 또 하나 있어요. 이거는 제스타 철화인데요. 야, 제스타 철화 군생 이쁜 모습을 보니까 내가 진짜 제스타 철화를 제대로 못 키우는구나 싶더라고요. 키핑장에 있는 아이는요. 특별히 해주는 거 없이 아주 잘 커요. 이쁩니다. 근데 에어컨 실외기 위에도 햇빛이 부족하거나 바람이 부족한 곳은 아니거든요. 이것도 순전히 분갈이 시기를 놓쳐서 이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한 가지는 또 약간의 병색이 있어서 이렇게 입장을 떨구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 이거 보세요. 21년 12월이니까 분갈이가 2년이 지났죠. 분갈이 시기를 놓쳐가지고 이 명찰이 여기에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흙이 딱딱해요. 그러니 애가 살겠어요? 이런 아이들을 세상에 2년 동안 무심하게 보냈다는 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거리대에서 매일 제가 아침 저녁으로 촬영하는 아이들은요. 아플 때 바로 발견을 해서 처치를 해줘서 특별히 크게 이렇게 심하게 아픈 아이들은 없는데요. 실외기후에 있는 아이들은 제가 자주 못 보잖아요. 퇴근해서 그쪽 방이 이제 짝꿍방이라 짝꿍이 뭐 쉬고 있거나 뭐 TV를 보고 있거나 뭘 해도 창문을 열어보는 게 쉽지 않고 또 밤이라 거기는 LED 식물등이 없는 곳이라요. 깜깜해요. 안 보여요. 그래서 아이고 내일 아침에 하지 하고 그랬다가 아침에는 출근하기 바빠서 그냥 가고 그래서 보낸 시간이 2년이 지난 거죠. 요 모양이 됐답니다. 그래서 저는 분갈이 제때 못 해주면 다육이가 이렇게 돼요. 그리고 여름을 힘들게 아프게 보냈던 아이들은 반드시 가을에 손을 봐줘야 되는데 그 가을 시기 때 손을 봐주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겨울에도 겨울 관리를 소홀하게 하면은요, 여름에 이런 식으로 아파요. 원인 모르게 아프거든요. 근데 원인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원인은 이제 관리자, 엄마한테 있는 거죠. 엄마한테 무조건 책임이 있는 건데, 이것도 이제 뭐 요거는 모양이 수영이 너무 안 예쁘고 그래서 일단은 뽑아서 말려가지고 키핑장 밭대기로 거기가 치료실이에요. 저는 무조건 집에서 물론 이제 상황이 키핑장이 없다면 집에서 어떻게든 뭐 상토에 심어주든 뭐 밭대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하든 관리를 하겠지만 일단은 키핑장이 있으니까 집에서 관리하는 게 안 돼요. 그래서 일단은 뽑아서 말려서 요거는 적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수영도 안 예쁘고 아주 못난 아이라서 적심해가지고 새뿌리 받아서 조금 한번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두 아이를 소환을 했습니다. 그래도 뭐 그 많은 숫자 중에 요 두 아이 정도면 괜찮다. 스스로 자기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제가 지난번에 물관수한 지 첫날이 지나면 다육이들이 이제 물 반응을 서서히 보일 시간이라 뭐 그거 조금 잠깐 보여드릴까요? 아까 사실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한번 살펴보긴 했어요. 색감도 조금씩 더 들어오고요. 물 반응을 해서 아주 짱짱해졌어요. 여기 누신다 철화인데요. 이것도 이제 붉은적적하게 색감이 들어오고요. 거리대에 있는 아이들은 이제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고 당연히 라인이 조금 많이 들어왔고 뭐 제 모습이 그대로인 것 같다 해도 그래도 줄리아나가 색감이 좀 진해졌죠. 아주 이쁩니다. 이것도 물 좋아하는데 공중뿌리가 밑에 엄청 많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제거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밑에 뿌리가 제 역할을 하지 않아서 이 아이 얼굴이 좀 망가집니다. 그래서 공중뿌리를 좀 많이 제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물을 이제 또 과하게 먹었죠. 이제 물 반응을 서서히 시작해서 땡땡해졌는데요. 아마 내일이면 더 땡땡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잔이는 달굴 새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물 반응을 해서 그래도 이 통통한 맛, 짱짱한 맛,
그런 기분도 또 괜찮죠. 나쁘지 않습니다. 샹그릴라도 이제 활착은 일단 한 것 같아요. 천물 준 아이들하고 물관수 한 아이들을 한번 살펴보니까요. 일단은 서서히 자리를 잡아간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약간 걱정스러운 이 아이도 아침하고는 또 다르게 좀 흔들리는 게 조금 덜한 것 같고요. 이 아이가 문제예요. 이걸 좀 다져보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이제 중간에서 잎이 이렇게 하나씩 말라가는 게 분갈이할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여기도 노랑노랑하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뽑아서 분갈이를 해야 되는데 걱정인 게 이번 주에는 제가 분갈이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가지고 어쨌든 일주일만 버텨라 그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예쁜 아이들 많이 못 보여드렸지만 그래도 뿌리 활착하고요. 이 흔들렸던 아이들이 안 흔들리니까 이것도 이제 조금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아요. 이 밑에는 물 반응을 못해서 주름이 지었는데요. 가운데 생장점이 있는 데서 아주 짱짱하게 다져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내일이면 조금 더 반응이 더 보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본답니다. 조금 이 홍등은요 건강하게 잘 있어요. 하나는 아가 생산하느라 아주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는 화분을 워낙 작게 했으니까 영양이 없어서 그런지 그냥 그대로 크고 있습니다. 오늘 농장에 잠깐 갔는데요. 핑크루비 다져진 아이를 보니까 제가 집에서 키우는 유일한 핑크루비가 요거 하나잖아요. 그 아이 보니까 또 데려오고 싶더라고요. 이상하게요. 이 쇼핑을 가면은요.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내가 키우다가 실패했던가 내가 키우다가 예쁘게 키우지 못했던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제 눈에 들어와요. 다시 한번 제대로 키워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같은 종류는 피하자. 이렇게 자제를 해가지고 없는 아이를 데려오려고 노력을 했지요. 자, 이렇게 물 반응하는 모습 잠깐 보여드리고요. 오늘 베란다 소식 이렇게 전해드린답니다. 영상 편집이 되는 대로 농장 영상도 바로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란다 소식은요. 오늘 이렇게 전해드릴게요. 포크엔젤 금이 노란 잎이 더 나왔나요? 아주 이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